여러분, 충격적인 기후 연구 결과가 네이처 자매지에 나왔습니다. 이 지독한 추위, 그리고 여름에 미친 폭염, 이 모든 게 단순히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지구의 기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슈퍼 엘니뇨와 기후 레짐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슈퍼 엘니뇨라는 게 있는데요. 슈퍼 엘니뇨가 클라이밋 레짐 시프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레짐 시프트라는 거는 어떤 큰 기후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 레짐 시프트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깊은 골짜기에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기후입니다. 우리가 공을 살짝 밀면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평소에 날씨가 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해도 결국엔 한국 날씨가 원래 이렇지 하고 평균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누군가 이 공을 미친 듯이 세게 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언덕을 넘어서 옆에 있는 다른 골짜기로 굴러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공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옆 골짜기가 새로운 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또 다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튼 기후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버리는 현상, 예전의 상식적인 날씨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바로 기후 레짐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무거운 기후라는 공을 옆 골짜기로 넘겨버리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슈퍼 엘니뇨입니다. 레짐 시프트가 좀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건가요? 티핑 포인트인가요? 티핑 포인트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티핑 포인트가 좀 더 큰 개념이고 좀 더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긴 하는데, 레짐 시프트는 약간 그래도 약간 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변화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레짐 시프트가 일어나면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돌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뭔가가 갑자기 또 뭔가 큰 게 슈퍼 엘니뇨가 또 요 방향을 밀어준다. 그럼 다시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상태를 하면은 우리가 뭐 여름에는 이 정도 온도의 레인지, 강수가 이 정도고, 근데 다른 레짐으로 바뀌어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온도나 강수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올 한 해 더운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가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 가뭄, 장기간 더위가 발생하게 되니까 더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은 있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이제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니까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클라이밋 레짐 시프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걸 밝힌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긴 역사 동안 레짐 시프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그린 거고요. 이 숫자를 센 거고요. 숫자를 셌고, 그리고 이게 바닷물 온도인데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오른쪽 그림은 이 그림에 비해서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더 확률이 높아지는 지역을 색깔로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높아지는 거죠. 요거는 바닷물 온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면 온도, 육지 지역도 여기 보시면 많이 증가하면, 특히 엘니뇨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 특히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지역도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뭄하고 관련돼 있는 소일 모이스처, 소일 모이스처가 뭐냐면 이제 그 땅에 있는 수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적어지면 가물어지고, 그럼 비가 더 적게 오고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되게 많은 육지 지역에서 그런 변동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요건 이제 맵으로 그린 거고요. 이걸 전 지구적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이제 요게 보시면 레짐 시프트가 생기는 각 연도예요. 이게 보시면 요런 시기에도 엘니뇨가 생기지 않았던 시기에도 레짐 시프트가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8283년, 9798년, 1516 때 색깔이 더 진하죠.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예측되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제 자연과학의 이제 팩트고요. 이제 과거에 일었었다는 거고. 우리가 더 궁금한 거 뭐냐? 그러면 지금 글로벌 워밍이 레짐 시프트를 만든다는데, 글로벌 워밍이 되면 슈퍼 엘니뇨의 역할이 더 커질까, 더 작아질까? 요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조사한 게 이제 이 파란색이 현재 기후에서 이제 슈퍼 엘니뇨가 아닐 때고,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미래 기후일 때입니다. 빨간색 미래 기후.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가 아니어도 원래 증가하거든요. 레짐 시프트가 발생할 확률이. 근데 미래 기후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다. 그러면 더 압도적으로 확률이 증가하는 거죠. 크기가. 이게 지금 현재에서는 슈퍼 엘니뇨 역할이 여기서 요 상태에서 요만큼 올리는 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미래 기후에서는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 데 역할을. 그럼 이 슈퍼 엘니뇨가 레짐 시프트로 지구를 데워버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연구 결과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미래에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레짐 시프트가 일어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프 기울기가 보이시나요? 연구에서는 약 2%의 확률을 이야기하는데 에이 겨우 2% 하실 수 있지만 이 2%의 뜻은 50년에 한 번은 무조건 지구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기후변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 최근에 또 트럼프가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지금 미국이 특정 지역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트럼프가 자기 SNS에다가 지구 온난화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추워지냐라고 네. 올렸거든요. 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구 온난화 그리고 엘니뇨 이게 오면서 점점 더워져 가야 될 것 같으면서도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가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아주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그 진동을 하거든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워밍이 되면 이 중심축이 약간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좀 더 더워지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효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더해서 뭐냐면 이 진짜의 폭 있잖아요. 폭도 커지거든요. 글로벌 워밍이 되면.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이 커지니까 약간 평균은 이렇게 옮겨왔지만 네. 폭이 커지니까 추워진 지역도 요 정도 움직이다가 좀 폭이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덥고 훨씬 많이 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극단으로 간다. 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북미나 우리나라도 지금 춥잖아요. 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겨울이 또 추워지기 이제 변동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 논문에도 있는데 전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북극은 두세 배 더 빨리 온난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북 간의 남쪽과 북쪽 간의 온도 차이가 작아져요. 네. 작아지겠죠. 당연히 북극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네. 추운 데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 제트 기류가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북극에 있는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죠? 이게 바람이 불면은 반사되거든요. 아. 이렇게. 근데 이게 약해져서 이 북극의 찬 공기가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극 공기가 쫙 내려오게 되면은 북극 온난화 때문에 좀 쉽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판 거죠. 아무리 북극의 온도가 따뜻해졌다 하더라도 네. 거기 영하 뭐 40도, 50도 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공기니까 그게 쭉 내려오게 되면 더 자주 더 강하게 내려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북미는 더 추워지니까.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슈퍼엘니뇨에 의한 레짐 시프트가 일어나면 또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요? 일명 양의 피드백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지에 내리는 비의 70%는 사실 바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다시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자체 조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슈퍼엘니뇨 때문에 대가뭄이 와버리면 땅이 바짝 말라버리겠죠. 증발할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니까 땅은 더 마르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이제 영원히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땅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슈퍼엘니뇨 같은 자연현상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지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여서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다.